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 12시 13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에리스 머티. 자, 여러분들 대응 전략대로 잘 하셨습니까? 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큰 이벤트를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파동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련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주의와 경고 이 부분이 해지게 되면 반드시 뭐 신용과 대출과 미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급등은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 손실을 확대하신 분도 있나요?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과 미수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식수를 넓히기 위함이죠.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도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신용과 미수를 썼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규칙성과 라운드 피겨 그리고 공매도 그쵸? 이 공매도에 대한 그들의 의도 있잖아요. 항상 파는 존재예요. 뭘까요? 46만 주에 대한 수급을 등장시키면서 이날은 뭐죠? 12월 26일이죠. 통상적으로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원래 공매도를 쳤더라도 원래의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맞아. 이 이벤트를 등장시키고 100만 주 원래 여러분들과 똑같이 6천 원에 받아갔던 수급들이죠. 자, 얘네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죠?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기사를 동원해서 옵션 만기죠.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어내는 옵션 만기일에 이런 두 번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오늘은 이런 즉각적인 반등이 나올 수 없나? 제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뭘까? 자, 이거잖아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각 국가의 신흥국과 선진국을 구분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신흥국 시장과 그 다음에 선진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신흥국에 속해져 있어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 큰 자금의 이탈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과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지난 18일, 19일입니다. 언제입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종가 이거를 제가 강조드렸죠. 그리고 나서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18일, 19일 심사 일정이 있어요. 있었어요.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인가 아닌가. 그래서 정확히 그 가격, 이때에 대한 부분과 이 나머지에 대한 평가 비중이란 게 있다고 했죠. 이때 둘째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즉 MSCI는 급작스럽게 몸을 부풀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부풀린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어느 구간을 이탈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심사 일정은 뭘 본다고 했어요? 몸무게만 본다고 했죠. 시가총액만 본다. 그러나 2월 14일은 몸무게와 민첩성까지 본다. 즉 지금은 강호동이냐 이만기냐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뭐죠? 이만기를 원한다. 왜? 몸집도 적당히 그리고 하나 더 거래량 민첩성도 본다. 강호동이는 이 민첩성이 없지만 이만기는 민첩성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 우리가 MSCI 편입 리뷰 한 번 더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지금 당면한 과제죠. 근데 중요한 건 끝났냐라고 하면 단발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왔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무슨 뭐 차트 이야기, 수급 이야기 하든가요? 안 했죠? 딱 하나만 말씀드렸죠. 시장에 큰 이벤트가 존재한다. MSCI에 대한 편입. 과거에 에코프로 사례가 그랬으니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 MSCI 편입이 불발 나오면서 이런 그림이 또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변동폭이 몇 프로? 70%. 여기서 이거는 리튬 가격이 80%, 8배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산업이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 중에 편입이 실패된 건가? 1차. 즉,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인가 아닌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 한 발이 더 있다는 거 아세요?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날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크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지금 주가의 훼손분이고요. 이때에 대한 부분도 비중을 좀 넣어요. 근데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한 거래를 더 선정을 해요.
그날에 대한 평가 비중도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대로에 대한 가격 이탈과 종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큰 폭의 하락을 등장을 시킬 겁니다 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손실을 확대하거나 지금 또 과거와 같은 공매도도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자, 일단 한 번에 더 가격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어느 구간을 한 번만 유지하게 되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찍고 오기만 해도 되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월 14일이라는 이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1,000억을 운용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 쉽게 말해서 코스닥 150, 거래소 200 이런 것들을 제가 20조 원까지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룰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달라졌죠. LS 머티 18일, 19일 MSCI 편입 기준 종가. 이거는 원래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가격 평균가가 있죠. 그리고 1월 30일, 이번 달 30일 이전 특정일 가격 1일. 이 종가.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의,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MSCI 요건의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탈락 요건에 해당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0일까지 보자라는, 이걸 다루는 겁니다.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8706으로 영어로 L 별표, 자 다시 L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거 제대로 안 보내시게 되면 AI가 인식을 못해요. 되시죠? L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알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기업 내용도 알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이전에 기업 내용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뭐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10만 원까지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상장이 되기 전에 이 종목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 주를 받을 것을 세 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초과 청약에 대한 방법을 일러드린 적이 있었고, 보통 신규 상장주는 3거래일에 고점을 찍습니다 해서 6배에 대한 법칙, 이걸 또 일러드렸던 적은 있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이 공매도에 대한 하락이 있을 때 두 번째가 반드시 적극 매수하세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라운드 피겨 한번 봅시다. 자, 이 영상입니다. 자, 이때 빠지는 날이죠. 이때 공매도 이야기를 꺼낼 때 봅시다. 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빠지는 날인데요. 9시, 9분 한 40초 정도에 제가 한번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아닙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었어요. 네, 상장 되기 전부터 찍었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 사용하시. 자, 이때 37,500원. 이날이 언제죠? 이날? 네. 상승 후에 12월 20일 이후 4거래를 오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때 아닌가요? 이때 적극 매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쭉 올라온 거.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100만 주의 수급을 가지고 또 했을 때도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고, 오늘 라운드 피겨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인데 라운드 피겨. 이게 12월 19일이네요. 자, 봅시다.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자,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자, 기계가 들어오는 게 패시브 자금이라고 했어요. 자, 끝까지 영상을 봅시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이전 상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있죠. 거래소로 이전 상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업 내용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LS 머티 19일 이 부분도 있지만 1월 30일 이전에 특정일 가격 1일 종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끄집어낸답니다. 자, 저도 이제 올해 54세인데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정성스레 만들긴 했지만 왜 돈을 받습니까?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해요. 영어로 L 그리고 예, 이렇게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근거 없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항상 손실을 극대화하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손실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논리가 없이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에 대한 영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도 좀 알고 갑시다. 유형자산 취득 결정이라고 나오죠. 1월 4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이엠케이라고 하는 회사죠. 자회사.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한 기계 얄체 인수. 바쁘신 분들은 자료집 받아가세요. 어차피 뭐 시세에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025년 2월 28일로 이 양수합니다. 그쵸? 양도한다는 뜻인데 이유가 알짜 자회사는 2년 동안 상장시키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는 상장은 이때 이때 시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주의 경고, 위험, 뭐 이게 풀리게 되면 오른다 그런 거 없다. 산업군이 발달되면 온다. 울트라 카파시티 보람이잖아요. 충방전 여러 번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즉 폐배터리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3천만 원에 이 배터리 교체 비용 10년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영상 여기 기업 내용도 알아야 되죠. 항상 기본을 모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 결국은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교체 안 하게 되면 이 부분 LS 이링크 자회사 끄집어 오죠. 이원이라는 대기업 회사와 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충전소가 몇 개 없더라. 만들어 드릴게요. 하이 오스트리아 합작법인 하이엠K 코리아니까요. 얘네들이 알루미늄 제일 잘 만든다고 합니다. 하이라는 기업이 얘네들하고 조인트 벤처 맺어서 EV 배터리 시스템 그렇죠? 테슬라 한번 공략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알루미늄은 뭐예요? 이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알루미늄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다 풀어줄 수 있다. 우리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다만 중간중간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던 부분. 그렇죠? 이벤트를 꼭 등장시키잖아요. 얘네들. 이 장난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해 드렸고 이 부분 6배에 대한 법칙. 6천 원짜리 1만 원 이하에 있는 종목은 6배의 훼손. 그죠? 그 다음에는 산업군이 움직이면 갈 수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따상상 종목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얘도 보세요. 10만 원의 비상장에 5배 대한 법칙. 3거래라는데 꼬라박잖아요. 그리고 KNS 따상상. 그러면 3거래일 고점 몇 점? 18,000원의 비상장이었으니 얼마입니까?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기계의 매도를 동반한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룰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때로도 규칙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라운드 피겨 시장의 어떤 얘네들 장난치는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큰 판에 대한 이거죠. 이걸 모르고 나서 주식 투자를 성공시키겠다라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룰, 퍼센트, 거래량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받아보시게 되면 정말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 30일까지 한 거래일을 더 끄집어내서 얘가 편입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에 비중을 한 36%까지 부여한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는 국가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무조건 증가시키라고 해요. 왜? 점상에 사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증시를 살 때 그때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래량. 그건 무상증자 무조건 100% 합니다. 해당만 되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 부분의 스토리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옵니다라고 영상을 안 찍었던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지금은 그때와 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법론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투자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겁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정말 안 좋습니다. 이유는 자 봅시다.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에코프로 BM도 어제 급락이 나왔던데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오르고 다 배탈했죠. 결론은 얘네들은 2차 전지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죠? 그게 바로 전구체. 그리고 얘는 뭐죠? UC. 차량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편리함을 줘야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보유하든 100억을 보유하든 1000만 원을 보유하든 간에 비중 투자는 종목을 늘려놓는 게 아니다. 어떠한 산업군,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트렌드에 맞는 산업군을 투자라는 것이지 나중에 도래할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right now. 우리는 right now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아닌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여러분들은 한 발 더 다가서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L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잘 되길 희망합니다. 뭐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원하냐라고 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서운함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타짱 교수였습니다.